그러니까 네, 오늘은 사회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 있게 보면 좋을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은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설명해 주는 것들은 정말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결정적인 힌트들이니까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67쪽을 봅시다. 자, 시험 범위는 4, 5, 6, 7단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시험 범위가 4, 5, 6, 7단원이라는 것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67쪽에 보게 되면은 시장의 의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시장이란 건 뭔지,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을 건데, 자, 교과서 67쪽에서는 여러분이 뭐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자, 시장이란 건 뭔지 여기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죠. 노동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겠어? 대형마트, 재래시장.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 재래시장, 대형마트가 있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과 같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장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서는 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뭔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구점, 농수산물 시장, 꽃시장, 가구시장과 같은 것이 생산물 시장의 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토지를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노동을 거래하는 노동시장 등이 있습니다. 해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구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스스로 확인 문제. 자, 물론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스스로 확인은 무조건 풀어봐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이런 데 있는 보기라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에 녹여서 냈기 때문에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단원은 몇 단원이? 4-2로 갑시다. 자, 4-2 단원은 특히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단원입니다.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분명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자, 71쪽. 71쪽에서는 일단은 수요, 그리고 공급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수요라는 게 뭔지, 수요자가 어떤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공급은 판매 능력 있는 공급자가 일정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수요와 공급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수요 법칙과 곡선. 자, 중요하죠. 교과서 보게 되면 수요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 법칙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음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해서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수요량을 줄이죠. 여러분도 가격이 비싸면은 원래 샀던 것보다 조금 사게 되는 거잖아.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 만나는 점을 봅시다. 1,000원일 때와 1,000원일 때 10개 샀다고 치면 자, 가격이 2,000원으로 뛰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격 수요량은 5, 15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여러분 10개 샀다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됐대. 자, 그럼 2,000원일 때 수요곡선을 가봅시다. 수요곡선에 가서 만나는 점에서 자, 수요량이 있는 X축으로 연결시켜 봐야겠죠? 자, 그럼 몇 개가 되죠? 수요량이 5개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아,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구나.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때를 보자. 자, 가격이 500원일 때를 봅시다. 자, 수요곡선으로 가봅시다.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이 있는 X축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수요량이 몇 개가 됐다는 거야? 15개가 됐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때? 1,000원일 때 10개 샀는데 500원일 때는 15개를 샀네. 아,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법칙은 뭡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플러스의 관계야.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량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을 늘린다. 왜? 비쌀 때 많이 팔아야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반대로 쌀 때는 팔아봤자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릴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곡선에서는 위로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원래는 1,000원일 때로 보자. 자, 1,000원일 때는 공급자가 10개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됐다.
하면은 어때요? 가볼까요? 찌찌찌찌 가서 공급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이때는 15개로 공급량이 늘어났네. 아,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되는 양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구나. 반대로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져 봅시다. 자, 공급 곡선을 만나는 점을 연결시켜 봐야겠죠? 만나는 점에서 X축으로 내려봅니다. 아, 그럼 공급량이 5개로 줄어들었네.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해서 곡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뒷장을 가게 되면 72쪽에서는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는다는 점이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초과 수요량이 어쩔 때 발생하는지, 초과 공급이 어쩔 때 발생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교과서에 정확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이는 문제,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림으로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대요. 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40명이래. 그럼 10명이 물건을 다 사도 몇 개가 남게 되는 거야? 30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건 30개를 생산한 공급자는 손해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물건의 값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역전이 된 거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40명인데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10명이야. 그러면은 40명 중에 30명은 물건을 못 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10개 있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뛰어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와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활동 문제가 나와 있죠? 시장 균형이 결정해가지고 초콜릿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 나와 있을 거야. 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 번씩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균형 가격은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2,000원일 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000원일 때에서 여기서 형성이 되겠고, 2,500원일 때도 보자. 수요량만 보겠다는 거야. 2,500원일 때는 몇 개야? 2,5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10개가 되는 거 있고, 자, 3,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5개가 되네. 1,500원일 때는 20개, 1,000원일 때는 25개 하면은 쭉 연결시키면 자, 음의 관계를 갖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그려보자고. 자, 1,000원일 때 공급량은 5개, 1,500원일 때는 10개, 2,000원일 때는 15개, 2,500원일 때는 20개, 3,000원일 때는 25개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연결시켜보게 되면은 양의 관계를 갖는 공급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줄 알고 해서 여기 있는 문제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1,500원일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격이 1,500원일 때는 수요량은 20개고 공급량은 10개예요. 자, 물건은 10개밖에 없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20명이네.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할 때는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누구끼리 경쟁을 해? 수요자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겠죠. 자, 2,500원일 때를 봅시다. 2,500원일 때는 수요자,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20개, 물건이 20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공급자끼리 경쟁을 하겠죠. 제가 더 싸게 팔게요. 전 더 할인해 드릴게요. 공급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확인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로 갑시다. 다음 단어는 4-3단원입니다. 자, 시장 가격의 변동 나와 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중요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어떤 것들 적용하는지죠. 첫 번째로는 소득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관련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도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의 기후 변화. 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소요가 달라지겠죠. 자,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인구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수요의 변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아둘 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제는 뭡니까? 서로 용도가 비슷해서 한 상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대체제라고 한다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가 그렇겠죠? 콜라가 비싸면 뭐 사 먹으면 돼? 사이다 사 먹으면 되지. 다 탄산음료니까. 자, 반대로 보완제 개념은 함께 할 때 만족도가 커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피자를 먹을 때 우리는 뭘 같이 먹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먹게 되겠지? 거기 때 필라와 콜자는 보완제의 개념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례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대체제 관계했을 때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콜라와 아까 사이다가 대체제 관계라 그랬죠? 근데 콜라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사람들은 콜라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비싸니까 안 사. 근데 콜라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니까 더 싸지.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인 사이다를 엄청나게 수요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체제 중에서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반대쪽에 있는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보완제는 뭐야? 함께 할 때죠. 함께 갑니다. 그래서 피자와 콜라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거겠어? 피자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피자의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자를 먹을 때 같이 먹는 콜라의 수요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겠지.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뒤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이 수요의 변화 요인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서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 여기 아까 그 요인들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공급 곡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나오게 되는 환율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증가하게 되면은 선은 오른쪽으로 간다. 하락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간다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봐둘 필요가 있겠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스마트폰 판매점이 나와 있네. 자, 다음 달에 신제품이 나오니까 지금 사지 말제. 자, 이번 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 애플 아이폰이 다음 달에 나온대.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갤럭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핸드폰 가게에서는 다 핸드폰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이 나올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감소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왼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자, 왼쪽으로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왼쪽 이동시킨 거와 그대로 있는 이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동된 데서 만난다는 점은 여기네. 그러면 자, 가격이 있는 Y축으로 가보고요. 자, 수량이 있는 X축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형성되었던 점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팔려고 재고를 떨려고 가격을 내려버릴 거야. 자, 또한 수량도 봅시다. 자, 원래 균형 거래량에서 자,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이동한 것.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서 자,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도 공급의 변화 요인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생산 기술의 발달, 공급자의 수요의 변화,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도. 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수요의 변화 요인과 그리고 공급의 변화 요인. 자,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이거를 수요 변화 요인에 생각하면은 틀리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원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원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끝나지 않았네요. 네, 뒷페이지도 있죠? 자, 78쪽으로 갑시다. 자, 공급부터 이 공급선이 이동하는 게 나와 있네.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무조건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감소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와 거래량의 변화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이거를 풀어볼까요? 자료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료 2번. 최근 적은 비용으로 텔레비전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고화질 텔레비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대.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죠.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밑에 그래프를 봅시다. 공급 곡선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자, 증가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원래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었고 변화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Y축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량도 형성이 되겠네. 자, 원래와 비교해 봅시다. 균형 가격이와서의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운된 걸 볼 수가 있죠. 수량, 거래되는 양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아,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고 공급량은 늘어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보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게 되면 시장 가격은 어떤 기능을 할까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스스로 확인 문제는 무조건 풀어봐야겠죠.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대단한 마무리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단원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잠시 내볼게요.